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의 용법 해서 5월의 용법, 자월의 용법, 축월의 용법 이렇게 올리고요. 또 다른 지지는 자월의 직업 성향, 또 축월의 직업 성향 이렇게 해서 지지를 두 분야로 나누어서 용법을 설명하고 또 직업 성향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축인묘 이렇게 월의 용법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직업 성향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5월의 용법을 올리고 5월의 직업 성향을 올리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5월은 하지가 있는 때입니다. 이제 하지는 2분 2지로 나눌 때 이제 하지에 4월에 육양이 극대화돼서 양이 극에 달하여 이제 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지의 일양이 생겨납니다. 오행으로 말하면 하지 이전은 병화의 계절이고 병화의 사령이고 하지 이후는 정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5월에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만물이 뜨거워지고 곤충들이 떼지어 모이고 떼지어 날아다니고 또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아주 커지고 하늘의 구름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습기가 차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서 땅을 감싸는 시절입니다. 5월은 모든 것이 크고 모든 것이 억세고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시기입니다. 5월에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이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이제 식혀서 만물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에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양자를 썼어요. 하지에 음이 생겨나는데 일양이라고 썼네요. 일음이 생겨나고 하지에 일음이 생겨나는 것은 만물이 이루어져서 결실을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일음이라는 것은 결실을 맺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가꾸어온 그런 노력, 일구고 가꾸어온 노력이 이제 헛되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물도록 결실을 맺도록 복식이 여물도록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을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 열매가 딱딱하지는 않죠. 딱딱한 것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딱딱하지 않은 것, 보리, 앵두, 복숭아, 살구, 매실 이런 것 등을 수확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오래 저장을 해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 됩니다. 사람의 삶으로 말하자면 저장 가능한 그런 수확물이 아닌 거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는 것이 이제 운영 자금과 관련된 일을 5월생들이 많이 하는 것이 5월의 의미가 저장 가능한 수확물이 아니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다. 라는 의미에서 5월생이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5월에는 이제 양기를 수그러지게 해야죠. 그래서 음으로 결실을 맺게 해야 할 뿐 아니라 그렇지만 그 양기를 억누르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구고 수고한 노력에 대한 대가, 결실을 거두어야 하므로 이제 불필요한 것은 이름이 생겨나는 시절 5월에 덜어내고 또 실용적인 것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실용적인 것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월에는 성숙되지 못한 것은 버려야 한다. 5월에 하지부터는 살리는 기운보다는 죽이는 기운이 생겨나니까 그 절정에 이르던 양기를 주의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고서에서 설명합니다. 혈기를 이기지 못하면 미래의 많은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즉, 하지는 생과 사가 달라지는 시기이니 버릴 것과 유지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5월의 기운의 섞임을 보면요. 5월은 뜨거운 여름이고 일음이 시작하니 열매는 익어가고 초목이 시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아직 미숙한 것은 결실을 맺어야 하고 변화해야 하는 시기이죠. 이때 자월의 기운이 섞이면, 자의 기운이 섞이면 비가 변해서 눈이 내리는 것과 같아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 결실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직전에 좌절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월에 이제 묘월의 기운이 섞이면 열매가 익어가지 못하고 다시 새싹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번복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결실이 없으니까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 5월에 6월의 기운이 섞이면 이제 6월은 금의 기운이잖아요. 금기가 초목을 말리는 기운이죠. 그래서 그 금기가 말리는 기운을, 초목을 말리는 기운을 부려서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쭉정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결실이 안이 없는 거죠. 속이 비어서 쭉정이가 됩니다. 그러니 5월에 기운이 섞이면은 그간 일구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실속이 없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힘겨움이 발생하고 또 결실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허탈감 때문에 이제 몸에조차 병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5월에 병화사령은 이제 병화는 을목을 성장시켜서 경금으로 결실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5월의 무토는 을목이 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5월에 정화사령은 기토로 홍로를 이루고 을목으로 인화하여 경금을 재련하고 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5월의 기운의 섞임과 이제 합에 대한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은 이제 우리가 5월에 대한 그 방합과 삼합과 상충에 대한 기운의 섞임과 또 그것에 대한 유용지신이다. 유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쓰임이 있다. 그래서 유용지신이라고도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이는 이제 사람의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살아가면서 또 생활해가면서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오가 만약에 충할 때 유용지신이 있으면 충으로 인한 문제를 살아가면서 또는 생활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5월의 방합은 사오미이고요. 삼합은 인오술입니다. 5월의 상충은 자오충입니다. 만약에 5월에 사화가 있어 방합이 되면 방합으로 배합이 되면 이제 배우고 익힌 실력을 상품화하기보다는 자꾸만 개인적 능력을 쌓는 것만 치중하게 되는데 이럴 때 4, 5의 축이 유용한 배합을 이루면 배우고 자기가 익힌 것을 이제 점점 승화시켜서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5월에 미토가 있어 방합으로 배합이 되면 이제 미래를 위한 상품 가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개발에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해수가 있어서 유용한 배합을 이루면 오래도록 이어지는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합만으로도 이제 방합으로 그 자신의 조직,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유용한 배합이 있으면 더욱더 이제 오래도록 이어지는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삼합을 보면 5월에 이제 5월 자체는 활용성 높은 가치를 이제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인목이 있으면 더욱더 이제 높은 가치를 갖추려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진토가 있으면, 진이 있으면 경쟁력과 활용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나서 진이 실력을 쌓고,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또 5월에 술토가 삼합으로 배합이 되면 경제성 또는 흥행성을 굉장히 중시해서 품질의 고품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신이 유용하게 배합이 되면 흥행과 또 경제성과 품질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5월이라는 것은 5월은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하는 때이니 사람은 이제 만물이 변화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현명한 판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5월에 자가 상충이 되면 비가 필요한 시기에 눈이 오는 것과 같아서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를 어긋나게 처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신이 유용하게 배합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의 용법을 설명을 해보았고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사주는 임인, 병호, 을미, 갑신, 건명입니다. 그리고 대운이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이제 사대운입니다. 이 사주는 이제 월지 5를 기준으로 인오라는 삼합이 있고 또 오미라는 방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설명한 이제 유용을 딱 갖춰서 더 실력 있게 해결한 사주를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삼합과 방합이 있는 사주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능력과 그런 것을 갖춘 사주를 찾았습니다. 5월을 기준으로 삼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합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능이나 특기 또는 지적 재산권을 갖춘 전문가이고 이 사람 자체가요. 그런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직업 환경이 전문가를 요구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제 이분이 오미로 방합이 있죠. 방합이 있는 분들은 대개 조직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방합이라는 것은 환경에 잘 적응해서 신분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분은 그냥 월지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제 월지만 보면 이 월지를 기준으로 방합과 삼합과 방합을 다 갖추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조직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신분 향상을 추구하는 사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제 이 사주는 하지 후에 태어났거든요. 하지 후에 태어나서 오미라는 배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배열을 갖추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체계가 잘 잡혀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아주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환경에서 나는 그냥 적응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배열을 잘 갖추었으니까 체계적이고 안정된 유리한 환경 속에서 나는 적응만 하면 되는데 또 삼합도 있으니 개인의 직업적인 재능과 특기를 갖추려고 평생 이제 이 사람은 노력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명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기술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그러니까 기술고시 붙은 후에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계묘, 모, 기해, 계유. 이 사주는 하지 이후에 태어났고 사대운입니다. 이제 사주가 5월이라는 월지를 기준으로 삼합도 없고 방합도 없습니다. 삼합이 없으니까 재능이나 직업적인 재능이나 뭐 특기
지적재산권은 갖춘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사움이 방합이 없으니 조직에서 생활하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여 신분 향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월지가 이렇게 오음이 배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체계가 잘 잡히고 안정이 돼서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오음이 배열을 갖추면은 그 환경에서 나는 적응만 하면 되는데 이 사주는 오미의 배열이 없으니 환경이 불리하고 환경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러니 이 사주는 나는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또 기운의 섞임을 보면요. 이제 5월은 뜨거운 여름이고 하지에 1음이 시작되니 열매가 익어가고 초목이 시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숙한 것은 결실을 맺어야 하고 변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묘의 기운이 섞이면 열매가 익어가지 않고 새싹이 생겨나는 것처럼 돈복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결실이 없으니까 가난에 시달릴 수 있다.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릴 수 있다. 또 5월에 6월의 기운이 섞이면 금기가 초목을 말려서 열매가 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쭉정이를 생산하게 된다. 즉 5월에 기운이 섞이면 그간 일구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실속 없는 그런 모양이니 사람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힘겨움이 발생하고 또 정신적으로 허탈해서 몸에 병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것에 기운의 섞임과 배열이 없음과 삼합과 방합이 없음에 너무도 잘 맞는 사주가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주는 제 사주입니다. 그래서 별로 공부에 도움되는 내용이 없었는데 5월의 기운의 섞임에 설명할 것에 잘 맞아서 제 사주를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5월이 저는 묘의 기운이 섞임이 있어서 영문학 전공해서 벌이 활동을 하다가 번복하여 명리학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유의 기운이 섞이니까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실속이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오미라는 배열이 없으니까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고 직업 환경이 또는 벌이 활동을 하는데 항상 개척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월에 기운이 섞이면 이제 생산한 것, 벌이 활동에 대한 결실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제 되게 사람의 잘잘못을 따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명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제 사주를 인정을 하고 뭐 잘잘못을 따진다라는 건 되게 이제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 결혼을 했으면 가족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정신적인 힘겨움을 겪는데요. 저는 그런 것은 없고요. 또 이제 실속, 결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대개 명예, 그러니까 귀와 부로 나누면 귀로 말하면은 이제 명예가 있고 학문을 해서 교수가 되거나 또는 조직에서 높은 뭐 CEO 정도의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정도가 되거나 또는 뭐 군에서는 뭐 장군이 되시거나 이런 아니면은 연구를 해서 아주 기발한 특허를 자기만의 지적재산권을 갖추어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성이 낮아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덕을 베푸는 혜택을 베푸는 그런 것이 이제 결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직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결실이 요즘에는 경제적인 결실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의 축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부의 가치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딱히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결실이 없다. 그러니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허탈감을 주어서 이제 그 정신적인 허탈감, 힘겨움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제 사주가
5월에 그런 설명에 잘 맞아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사주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또 시간이 너무도 많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사주는 이제 5월을 배경으로 이렇게 오미라는 방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조직 생활자이거든요. 조직에서 항상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묘라는 기운의 섞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기운의 섞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처럼 배열이 딱 갖추고 삼합과 방합으로만 딱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시작해서 결실을 탁 맺어서 평생 그 직장을 가는데, 이분은 이렇게 방합을 갖추고 조직에서 늘 일하지만 번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공부하다가 다른 것을 또 공부하고 이 조직을 또 이제 이렇게 이동해 가고 그런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분은 이제 아주 명문대, 네, 이분도 명문대 전기공학과 출신이고요. 이분은 또 명문대 화공과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먼저 기술고시를 붙습니다. 기술고시에 붙어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변리사를 다시 공부했어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사 하나도 붙기 어려운데 이분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원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로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명은 이렇게 배열을 잘 갖추고, 이분도 배열을 갖추기 때문에 좋은 환경, 안정적인 환경, 체계적인 환경인데, 이분이 이제 공부한 것을 번복해서 다시 공부했지만 이분은 번복이라고 하여 결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5월에 대해서 기운의 섞임이 아주 자세한 사주를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